지구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7년 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 중립 선언 이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군별 탄소 배출 인벤토리 작성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이러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얼만큼 삭감했을 때 또 얼만큼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전략이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우리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도민들에게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적인 형태로 결과치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참여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같이 도민들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어쩌면 또 탄소 포인트제로 이렇게 연결됐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텀블러를 가져가면은 그 텀블러 개수만큼 쿠폰을 받으면은 그것이 어쩌면 1+1으로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되거나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함께 로드맵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탄소세 국경세가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 물류 항만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도 있지만 항만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의 재배치나 선박 같은 경우 벙커 위해서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요. 야드 트럭 같은 경우도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 육상 수송도 좀 더 친환경적인 철도 수송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개발되고 있는 부산시는 배후단지도 기존의 어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계획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 물류 터미널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지금 현재 배후부지라든지 이 지금 현재 친환경 스마트 물류 단지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보 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늘 우리 국감에서도 그렇거든요. 단순 물류 보관 창고에 머물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어떻게 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6월에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돼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되었고요. 앞으로도 종합보세구역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과 물류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신항지 투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쿠팡 물류센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연말되면 한 3,300명 정도 최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한 70~80대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늦었지만 창원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와 강리철도 또 BRT 노선에 대해서 전국에 반응하고자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대중교통망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 신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부산에 집중되지 않고 경남으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동월치구 우리 재구조하고 신항지원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법안 마련에 있어서 창원시정연구원만 하는 방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웅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우리 도하고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로 합의해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5월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중도 해제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창원시와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일 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공익감사 청구할 때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개발 계획은 소멸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제외한 다른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류한다는 것은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지한다는 겁니까?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멸업인 생계대책 부지 외에 개발 계획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단에서 녹산가는 부산은 도시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갖다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릉철도만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창원 녹산공 철도하고 우리 하단 녹산 도시철도를 같이 연결하는 것도 오히려 비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창원 녹산선이 먼저 우선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지원단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석성소사 녹산 도로 성격 문제하고 우리 부산시랑 배우도로와 석동소사 연결 IC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당초 이게 국토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 건설되어 있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되면은 지금 진행 중인 기곡 형안강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2023년 3월 되면은 제2안미터널 국토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한쪽은 국토대체 우회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조성한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이원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원님 바람대로 성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쿠팡하고 구역청 내 하이랜드 코아사 민원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일랜드와 코아사는 2019년 2월에 우리도와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4월 6일 날 전체 금액 2,900억 신규 투자에 3,200명을 채용하는 MOU를 했습니다. 4월 6일 날 저희들이 투자 협약을 해가지고 1,10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버스 30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연말 되면은 2,000명 가량이 채용이 되는데 쿠팡 측에서는 한 150대 정도의 출퇴근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팡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두동지구의 임대부지와 두동지구의 초, 중, 고교의 유이부지, 공공청사 등 10개소를 저희들이 쿠팡에 제시를 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일랜드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남문지구 아파트와의 거리가 60m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들여가지고 기존에 앞에 아파트 경관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그런 상생 방안도 저희들이 도가 나서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코아사 같은 경우 하일랜드 인근에 이게 건설되는 부지입니다.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코아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필 관장님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만공사의 운영체계 자체가 지금 국가 주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예전부터 우선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우리 복합관광해저 단지 이 문제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가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향들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작년에 도와 창원시 또 우리 구역청 개발공사가 이렇게 뜻을 모았던 그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 신앙을 하면서 어떤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해 신항과 그 주변 지역들이 신공항 신항의 배후 도시로서 배후 단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복합적 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트라이포트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유라시아의 어떤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금 세계 물류 지도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우리 경남 진해 신항을 둘러싸고 세계 물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에서 북극 항로가 지금 현재 더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내륙 철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 변수들을 잘 끼워서 그 종결점은 아마 진해 신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그러한
유라시아 동쪽 관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진해 신항하고 그 배후 도시 개발에 있어서 우리 경상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그런 것이 너무 부재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진해 신항이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활짝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일년에 2번 우리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상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면 1년에 2번 해서 우리 애들에게 공기질 측정을 담보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청정기 외에 학교 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공기질 측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또 우리가 습도와 온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함께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밀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용원 지역은 부산 교육과 우리 경남 교육이 접점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부산으로 선택한다면 이것도 우리 경남 교육의 자존심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두루 살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단편적인 수요로 보지 마시고 진해 구민들이 학교 가밀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우리가 27개입니까?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우리 진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진해 중학교와 진해 여중이 통합되면서 기존 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갖다가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진해에 마산 지혜의 바다나 김해 지혜의 바다와 그 대신 체육관이 좀 좁기는 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러나 그 체육관 또 본관 건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진의 시가지가 좀 위축되는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서 뭐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잘해낼 자신은 있습니다.